내가 하지도 않은 집회를, 내가 신고도 안 하고 참여도 하지 않은 집회를 갖고 그걸로 그냥 형량을 때립니다. 주경을 때리고. 그러니 제가 했던 집회는 정확히 합법 집회거든요. 다 신고하고 한 집회인데 합법을 가장한 불법 집회, 이런 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법을 지킵니까? 나는 경찰에 신고하고 평화적으로 다 경찰 안내를 받으면서 집회했는데 이걸 합법을 가장한 불법 집회라 그래버리면은 내가 어떻게 집회를 하는 얘기예요? 저만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이 모든 국정농단에서 관련된 판결문이 거짓말이 막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개인의 안전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법치가 다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이게 이 탄핵이 무시무시한, 한마디로 야만적이고 폭력적이었다는 겁니다.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들 합니다.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얘기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탄핵 세력들. 이걸 얘기해 보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거짓으로 시스템을 망가뜨려 놓고 무슨 보수를 위한 탄핵.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수는 지금 제가 설명한 보수하고 다른 보수인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자유주의 문제인데 다 연결돼 있죠. 개인의 인권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건 자유주의 원칙을 그대로 어긴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은 그냥 끝장이 났잖아요. 끝장이 나버렸죠. 이분의 최소한의 사생활, 그러니까 탄핵과 관계없는 사생활, 그것도 거짓말로 다 들춰버렸죠. 거짓말로. 이 인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 최순실까지도 마찬가지고, 남재준 전원장, 국정농단 관련된 60여 명이 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저기서 뇌물죄로 들어온 사람이 딱 한 명인데요. 최경환 부총리가 딱 한 명인데, 그분은 국정원 특활비를 그냥 공적으로 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무슨 기업돈 받은 게 아니라. 근데 그분 하나 딱 빼면요, 다 싸그리 직권남용입니다. 범죄가 다 직권남용. 직권남용이라는 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일 좀 열심히 해버리면 그냥 선을 넘어서는 건데, 그게 바로 검찰의 포토라인 딱 한 번 세우면서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개인의 도덕성이고 뭐고 싸그리 무너지는데, 그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수장이라는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직권남용이에요. 그분도 직권남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요즘에 좀 이슈가 되죠. 일본 강제징용 문제 판결문 갖고, 야, 이거 원래 이용훈 대법원장 때 나왔던 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강제징용 선배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가는 지금 이 같은 꼴 난다. 일본이 무시무시하게 보복을 해서 한일관계 파탄 플러스 한미관계 파탄, 한국은 아시아에서 끝장나겠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쪽과 양승태 대법원 쪽이 논의를 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심각하다 문제가. 그걸로 감옥 들어갔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 지금 그거 가지고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이건 공적 인권, 사적 인권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 이것도 과연 보수를 지키기 위한 탄핵인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말고도 수두룩한데 역시 우리 다 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표현의 자유 안전파괴. 아까 얘기했지만요, 지금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게요, 원래 기본적으로 다 벌금 100, 200으로 끝나는 사건들이에요, 웬만하면. 자, 참고로 이희호 여사가 무슨 미국의 흑인 의사와 뭐 바람을 폈다, 이거 완전히 유언비어죠. 그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를 지속적으로 유포한 사람의 형량이 벌금 500만 원입니다. 그게 벌금 500만 원인데, 제 거를 떠나서요, 제가 김경재 총재님 그때 서울역 집회 때 그 말씀하신 거 제가 이 초안 적어드렸는데, 삼성에 돈을 거뒀다가 아니라 거두어 들였다, 이 표현 가지고 징역 8개월 나와요. 징역 8개월.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거예요. 징역형을 막 때려버려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지 한 명 지금 또 감옥에 있어요. 서울구치소에서. 방장영 씨라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 문재인 아버지가 뭐 인민군 대위였다. 물론 입증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정도 의혹 제기했다고 지금 징역 10개월 받고 지금 감옥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이제 비판만 했다면. 저는
30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3시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참 황당한 건데요. 3월 10일 탄핵 선고일에 4명의 태극기 국민 돌아가셨죠. 지금 우리 공화당 그것 때문에 지금 강화문 텐트 치지 않았습니까? 아무 이슈가 안 됐어요. 그때 그 당시에 집회에서 4명이 돌아가셨는데 사회적으로 아무 이슈가 안 됐습니다. 백은종이 아니죠. 백남기 그거 물대포 맞아가지고 현장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분은 병원에 가서 돌아가셨는데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다 현장에서 직사하신 분들인데도 자, 태극기 너희는 죽어도 돼. 그 얘기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집회하다 돌아가셨는데 촉 걸리고 있으면은 그 인권을 지켜주고 태극기 든 사람은 너희는 죽어도 돼.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이거 자체는 인격의 침해이긴 하지만요, 평등권 침해예요. 평등권 침해. 딱 편 갈라서 우리 쪽은 죽어나가도 돼. 자, 이게 다 탄핵의 결과입니다. 이 탄핵에 대해서 나라가 이꼴돼버린 거예요. 이거. 저는 탄핵을 찬성했다는 그 사람들, 저쪽 좌익 말고 우리 바운더에 있던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도 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사기와 거짓 탄핵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의 독재 특정인데요. 제가 옥중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나와서도 그러는데 장난이 아니죠. 지금 문재인 하는 게.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하고도 완전히 다르죠. 막 나갑니다. 어떻게 저렇게 막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요. 야,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앉힌다. 윤석열 손에 의해서 최소한 서울구치소만 60명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칼잡이를 이제 검찰총장에 앉힌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내 뒤는 없다. 그러니까 문재인 쪽에서는 아무런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최소한의 타협이나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인사할 수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제야 보수나 제도권에는 야당과 타협할 생각했으면 절대 저런 인사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 해버립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대한 보복은 그렇다 치고 전 정권인 이명박 정권까지 다 잡아들였어요. 이명박 정권까지도. 지난 정권이나 지지난 정권까지 다 잡아들이고 아까 말씀대로 명예훼손 사건으로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초상식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생을 파탄시켰는데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못 막은 부분도 있고 그건 그 무능력한 사람들의 책임이지만은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재인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 바로 탄핵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탄핵으로 집권했다는 얘기는 우리 오른쪽을 그냥 완전히 돈이나 처먹고 최순실이나 받들어 모시는 쓰레기들로 밟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집권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온 보수 전체를 그냥 무참히 무너뜨리고 집권한 거 아닙니까? 탄핵이라는 거는. 그렇게 집권했으니까 이런 짓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한 장 넘겨주세요. 만약에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만 제정신 차리고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정했으면 탄핵은 안 되죠. 쪽수상 200명을 못 채웁니다. 2016년 12월 8일 날 국회 투표할 때 자유한국당 그 당시 이정현 대표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의총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토론한 다음에 자, 우리 자유한국당은 탄핵 반대한다 그랬으면 탄핵 안 되는 거죠. 그럼 탄핵이 안 됐으면은 이미 그 당시 박 대통령은 3인방을 내보냈고 전체적으로 국정쇄신을 하고 가급적 국내 정치 손을 떼고 국제 외교 안보 등을 관리하면서 1년 동안의 임기를 마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도 문재인이가 집권할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문재인이 집권한 거랑 박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고 60여 명을 감옥에 집어넣고 완전히 오른쪽을 밟고 집권한 거랑 그게 차이가 없냐는 말입니다. 지금의 문재인이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당연히 탄핵을 그 당시에 반대했어야 되는 겁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박 대통령 탄핵을 시키지 않으면 문재인이가 뭐 대선 때 이긴다. 원래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과정이 정상적으로 갔어야죠. 설사 문재인이가 집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집권했으면 이런 짓은 못한단 말입니다. 문재인이가. 여기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여기 대해서. 자, 그러면서
왜 밑바닥에서 오늘 같은 토론회도 열리고 있죠. 지금 오늘 같은 토론회도 사실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한겨울이고 한여름이고 태극기 들면서 끝까지 탄핵 진실 밝히자고 했던 분들의 힘으로 이런 토론회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들도 이제 주로 최저임금 직격탄 맞아가지고 자기 삶이 파괴되는 자영업자나 농민 쪽을 중심으로 문재인 잘 먹고 갔다 내 손가락 자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언론에 속아서 탄핵을 찬성했더라도 아니 그냥 박근혜 놔줄 걸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아 이상한 놈 들어가지고 완전 망쳐놓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비교해서 탄핵에 대해서 아니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에 이 힘이 자꾸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요즘 뭐 홍준표 대표님 오셨지만은 우리 공화당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자유한국당 이제 10%대로 떨어졌더만 자유한국당 지지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인생에서 아니 내가 왜 탄핵했을까 이렇게 돼서 막을 수가 없다. 그 탄핵 반대에 대한 궁극적으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보수층도 문재인 정권을 탄핵시킨 탄핵에 대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문재인이가 잘했으면요 탄핵 묻혔을 수 있죠. 문재인이 잘했으면. 이것 때문에 탄핵은 또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 서울역과 광화문 지금 제가 나와서요 옥중 출소한다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태극기 집회 인원도 인원이지만요 포스트가 엄청 생기고 있어요. 포스트 여기저기 사방팔방이랑 광화문에서 포스트가 최소 10개는 생기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 이게 나중에 서울 시내 전역으로 가고 전국 전역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좌익식으로 표현하면 들불 들고 일어나버리는 건데 이거 못 막는단 말입니다. 이거를. 근데 이거를 막으려고 애쓰는 데가 자유한국당과 조선동아중앙인데, 제가 옥중에서는 유튜브를 볼 수도 없고 인터넷 독립 언론도 볼 수 없고 유일하게 제가 보는 게 조선일보였는데, 조선일보 논쪽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자, 탄핵은 묻고 가자, 탄핵이 이슈가 되는 순간에 보수가 분열된다. 1년 내내 조선동아중앙이 그 작업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을 묻고 가자. 자, 결과만 얘기하자 이거예요. 묻는데 성공했냐? 그래서 탄핵이 지금 묻혔냐? 못 묻었잖아요. 못 묻었으면 전략을 바꿔줘야죠. 조중동도. 자기들 힘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지났어요. 거기 막아버리니까 다 유튜브로 몰려가 버린 거 아닙니까?